국민의힘 최수진입니다. 저에 대해서 김현 의원이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짧게 제 입장을 좀 밝혀야겠습니다. 지난 6월에 김현 의원이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던 도중에 고성과 함께 절차를 설명하는 직원에게 항의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팩트였고 여러 매체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최수진 의원님 잠깐만 중단해 보세요. 오전에 보셨죠 지금? 개인에 대한 문제제기 하지 않기로 지금 최영두 간사께서 말씀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니에요. 아니 제 시간이고 무슨 시간이고 오늘은 좀 자제를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신상 발언을 할 그 계기가 있어야죠. 김현 의원님은 오늘 매우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또 김현 의원님께 이러시면 이 회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용을 최영두 간사님이 좀 들어보시고 일단 질문을 먼저 하시고요. 시간을 드릴 테니 내용을 최영두 간사님과 의논을 하시고 그리고 신상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그 과방위가 파행된 게 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민주당으로부터는 너무 무르게 진행을 한다는 매우 강한 비판을 받았고 일부 수용합니다. 그런데 다들 조금씩 양보해서 지금 우리끼리 내부회의 하는 게 아니니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시 오늘 오전에 어려운 상황이었던 의원님을 또 지목하시면 곤란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질의를 진행하시고 끝난 다음에 최영두 간사님하고 내용을 얘기하신 다음에 판단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다시 파행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죠. 아니 제 안을 받아들여 주시죠. 이게 뭐 아니에요. 같은 내용인데 또 약간 핀트가 다르겠죠. 아 핀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또 김현 의원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최수진 의원님 질의를 먼저 하시고 최영두 간사님과 내용을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 이상의 파행은 제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7분 드리세요. 그러면 제가 없는 자리에서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진짜 본연의 업무에 누구보다도 충실했고 저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항상 존중했고 취소하라면 했고 그래도 이거를 어떻게든 이끌고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쟁 속에 자꾸 이렇게 매몰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기회되면 저한테 발언의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7분 드리세요. 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태규 위원장님이 안 나오셔서 죄송한데 우리 조정훈 12시 12분에 나오신다고 맞아. 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앉아 계셔도 될 것 같아요. 다시 7분 드리세요. 자 지금 예 질의. 네, 지금 그러면 장관님도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구글 애플의 앱마켓 생태계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앱 결제라는 거 아시죠? 구글과 애플처럼 그 대형화된 플랫폼에서는 내부 결제 시스템만으로 자사 앱스토어를 유료로 하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판매, 신용카드와 함께 각국 그 간편 결제, 이정도 소액 결제 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법에 대해서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규제하는 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저희가 이렇게 앱 마켓 그러니까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그런 규정들이 우리나라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 등은 우리나라의 자국을 보호하고 사업을 보호하고 또 이런 것들에서 어떤 편중되지 않고 누구가 하나의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저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 그거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 사례를 좀 보면 실제로 지금 저희가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에 대한 구독 상품을 보면 어디서 결제하나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애플이나 구글 같은 데서는 자체 소액 결제를 갖는 시스템이어서 소비자의 권한들을 상당히 축소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서비스를 해서도 가격이 그런 천차만별인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방통위가 이 구글에게 과징금을 실제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보면 2024년 3월에 인해 결제 강제 금지가 시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앱마켓 사실 확인 조사를 착수하게 됐죠. 그래서 10월에 이거에 대해서 구글하고 애플의 시정 조치를 통보를 하고 과징금 부과 추진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서 검토를 시작으로 해서 2024년 1월에 이 일이 홀딩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더 이상의 진도가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규정이나 시행령에서 봤을 때 우리 방통위는 결제 방식은 결제 플랫폼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아웃링크 허용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나 계좌 이체도 제3자 결제 방식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시행령이나 정확하게 봤을 때는 아웃링크 허용을 우리나라에서 법제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통위가 이 일에 대해서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방통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서 실제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님의 좀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안 나오시니 장관님이 좀 대답 가능하실까요? 네, 저희도 일정 부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구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한 걸로 제가 보고받고 있고요. 이거를 어쨌든 인앱 결제 외에도 외부 결제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을 제공해서 사전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방법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다각도로 노력을 하는데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외부 결제 제한 업데이트 등으로 인해서 기술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용자 말고 그 앱 제공자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업데이트를 시켜주지 않고 그래서 결국 카카오는 아웃링크 등을 그런 포기하고 내부 결제를 결국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또한 갑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앱 결제 문제는 구글과 애플이 본인들의 입맛대로 결제 수수료를 책정하고 외부 결제를 제한하고 더 나아가서 업데이트 등 기술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앱 개발자들을 속박하는 점에도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법이나 제정이나 어떤 특단의 대책들이 없습니다. 저는 이거를 방통위하고 ICT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인 과기부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현재의 문제점을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EU하고 미국은 구글, 애플이 외부 결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30%의 수수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에 따르면 22년도 그 통계값을 보면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가 10년간 8조 2조 원을 벌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방통위고 과기부도 이런 현안의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국민들의 피해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런 전쟁 속에서 하지 말고 실제로 국민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주머니에 쌈짓독이 모여서 정말 8조가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방통위와 가계부가 국민의 정말 세세한 데까지 들어가서 문제점이 없는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외부의 웹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구글은 이미 우리한테 커다란 공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방통위와 함께 주무부처인 진짜 과기부에서도 신중하게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